두산 퓨얼셀도 볼까요? 이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죠. 이걸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도 죽지 않은데 오늘 두산 퓨얼셀을 필두로 수소 관련주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천슬라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MBN골드의 이효근 매니저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인사이트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주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시장 대비 탄력이 네.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네. 테슬라 수혜를 직접 받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탄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요 국면에서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셀 업체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형성이 됐을 때 이 사이클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강산 업체들이 좀 주도를 받고 있고 지금처럼 양극재나 음극재 이 부분이 급격히 공급이 부족할 때는 이쪽 소재 쪽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재가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는 쪽이 이제 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재 쪽이 양극재, 음극재가 주목을 받았죠. 다음번에는 아마 셀 업체,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다음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에서 흐름이 나올 때는 아마 이쪽이 주목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들 종목을 주목하는 거고 올해까지는 뭐 이 음극재, 양극재 이 소재가 계속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무래도 여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산업에 워낙 관심이 높으셨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서도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좀 집중했었는데 혹시 테슬라 주식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까? 테슬라요? 네. 뭐 한마디로 테슬라는 사셨습니까? 테슬라 주식? 아니요, 안 했는데요. 예. 이게 고민이죠. 사실 네. 테슬라 주식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고민 없이 주식시장에서 네. 얼마나 이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 주식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았습니다. 그동안 주도주였던 LNF, 에코프로비엠이 네. 연일 시장 대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소재주의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까가 궁금하고 두 네. 번째는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렇게 소위 좀 기세가 꺾이면 네.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네. 2차 전지 시장 전반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산업이 아니고 네.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매니저님께서는? 일단은 오늘 테슬라가 천슬라? 네. 상당히 $1,000.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차 전지 전기차는 끝나지 않았다. 일단 이게 이제 오늘 이 미국에서 오늘 테슬라의 주가 급등의 의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약하냐? 이 올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월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집중 매도 타겟이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해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이 10월, 11월에 시세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끝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이 아직 침투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제 유럽이나 중국처럼 한 15%까지 진입을 한다면 중국이 거의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1등, 2등을 다투는 자동차 시장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또 한 번 상승의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됐고 그러면 왜 테슬라가 많이 갔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나 유럽은 테슬라가 이제 본토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보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토에서 이제 이제 본 게임을 테슬라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그래서 오늘 오른 것도 이런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렇다면
소재주 하락의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올랐다죠. 그런데다가 앞서 세금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고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어떤 그런 수급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기업의 본질이나 산업의 성장성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내용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재주 하락 원인의 첫 번째가 테슬라가 이제 주요 모델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LFP로 변경을 할 거라는 소식 때문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 우리나라 그 3사가 가장 잘 만들었었는데 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이 중국 시장이 또 밀리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소재들이 좀 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도 LFP를 하겠다고 맞아요. 어제 뉴스가 마침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지금 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 말에 이제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다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러면 LG화학이 그 기존에서 3원계를 포기하고 LF를 가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LFP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3원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는 약간의 이제 그 비싸긴 하지만 그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반면에 LFP는 가격은 싸지만 이제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를 3원계랑 맞추려면 더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무게가 더 나가니까 연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를 갈 때 시장을 갈 때 그 람보르기니를 몰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때를 세컨카를 몰고 가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LFP를 우리가 이제 P는 이제 저가 쪽이 이제 아마 그쪽이 이제 주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3원계 쪽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고급 차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량이 아마 이제 구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이게 이제 특허가 풀리면 지금 LG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생산할 거고 그래서 이 LFP 때문에 뭐 3원계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시장이 약간 이제 좀 구분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기차는 상당히 좀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3원계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요 뉴스가 나왔을 때 하락했던 게 이제 그 전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양극재, 특히 이제 양극재를 콕 집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리포트가 2번에 걸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요게,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가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이제 마침, 테슬라가 이제 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LFP를 채택하겠다, 뭐 이러니까 이제 하락의 핑계를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어차피 지금 10월 10,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애널리스트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걸 이게 이제 한번 요 타이밍에 내가 쓰면 맞추겠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타이밍이 좀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또 주가가 이제 한없이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쉬었다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다음에 또 가는데 다만 좀 한마디, 상승의 한마디 사이클이 좀 꺾였다. 이 정도로 그냥 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LFP라는 저렴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차도 있을 것이고 중저가의 차량 그리고 NCM이라는 고급 배터리를 탑재하는 좋은 차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장에 벤츠도 있지만 또 중가형 차들도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나오니까 NCM 배터리는 아예 안 쓰는 것처럼 주가가 반응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침 뭐 가격 얘기가 나왔으니까 곧바로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면 이런 이야기로 많이 빠진 에코프로비엠이나 LLF는 그럼 지금 매수의 기회가 온 겁니까?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쳐다보다가.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주가를 볼 때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잖아요. 물론 안 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좀 차트를 좀 보고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기술적인 차트, 기술적 분석도 보조 지표 중에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매매 기법 중 하나니까요. 그럼 혹시 차트를 지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예. 피터 린치가 좀 수익률이 다른 사람보다 좀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비법은 예. 차트를 좀 봤다는 거. 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피터 린치의 매매 기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네.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이 소재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거는 이제 또 갑자기 제 자랑으로 들어갔는데 그 얘기가 됐던 게 이게 에코플로 BM이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게 이제 돌파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세가 여기서 이제 크게 났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쉬어야 된다. 이 부분을 왜 보는 건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 방향성은 21선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지금 21선이 우상향할 때는 계속 이 주가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21선이 약간 이탈이 됐죠. 이탈이 되고 바로 이걸 회복을 해주면, 여전히 추세는 살아서 가지만, 지금 21선이 이탈을 되고 나서 회복을 못 해주면 21선이 꺾여버려요. 꺾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도 꺾였다. 왜냐하면 21선이 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여기 21선에 부닥쳤는데 음봉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당분간은 약간 하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뭐 다시 테마주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아니고 대략 지금 61선 뭐 심한 경우는 뭐 한 여기 지난번에 좀 강력하게 좀 그 두꺼운 지지층이 형성됐던 3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61선 37만 5천 원 정도에서 그 바닥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거죠. 다시 충분히 에너지를 모을 때까지.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플로가 지난번 이제 그 2차 전지 상승을 알렸기 때문에 결국 2차 에코플로 BM이 꺾였다는 얘기는 대장주가 꺾였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당분간 조정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대주전자는 좀 여전히 이 추세가 살아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직 대주전자 정도는 뭐 계속 조금 더 유지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전처럼 2차 전지를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다. 아니면 하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업의 내용이나 어떤 네.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 전혀 꺾인 것은 네.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고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굉장히 잘하시는 대가들도 보면 네. 산업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기업을 선택하고 네. 그 뒤에 매매 타이밍은 네.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피터 린치가의 매매 기법을 적용을 네.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종목을 네.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뭐 좋다고요.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 공존합니다. 네. 공존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NCM 관련해서는 한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네. 다음은 LFP입니다. 네. 그렇다면 LFP 소재 기업, 네. 우리가 못 찾고 있었던 기업을 찾으면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니저님 좀 찾아주시죠. 지금 예.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네. 아직은 이게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뭐 딱 그러니까 약간 아직은 좀 이게 그 뉴스 뭐 약간 이제 좀 테마성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 파워넷, 코인테크, 그다음에 CIS, 그다음에 아머 그린텍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쪽에서 정말 그 에코플로 BM처럼 이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좀 더 시간이 보셔야 좀 되겠군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나올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LG화학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 내년 연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준비는 하지만 지금 뭐 미리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그 2차 전지는 이제 좀 쉬어갈 것 같고. 쉬어간다. 예, 2차 전지가 쉴 동안 이제 또 새로운 2차 전지와 같이 이제 실적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잠시 약간 옆으로 두고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최근에 좀 부상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가능성도 있고. 반도체요. 네, 그다음에 그 드라마 컨텐츠 쪽도 여전히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약간 테마성보다는
지금 뭐 가장 이제 손쉽게 그냥 시장 그 주류에 편성을 한다면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적 성장주에서 2차 전지를 다음을 잡아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 후공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 지금 상당히 좀 맞아요. 정성을 들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2차 테슬라로 시작해서 문은 반도체 후공정으로 네. 닫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번 실적에 따라서 5G도 가능. 근데 이 5G는 좀 실적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도체 후공정 저희 앞서서도 반도체 그래요? 후공정 업계에 네. 주목한다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여기 쪽에서 되겠습니까? 종목이요? 예,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네. 근데 가장 이제 무난한 거는 네페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페스가 지금 그 TSMC의 그 1차 후공정 업체가 ASC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예. 있어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삼성전자의 네. 지금 1차 후공정 그 벤더 업체가 아마 네페스가 이제 예.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에 이제 아마 삼성전자하고 이런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페스가 아쉬운 거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조금 약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근데 요번 3분기 때 실적이 좀 나오면 그렇죠. 흐름을 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예.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네. 반도체 후공업종 업체를 네. 다음 시간에 좀 찾아볼까요, 매니저님? 네. 시세가 좋으면 한번 찾아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결정적 투자 NBN 골드의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